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심 후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발견됐지만 이변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강지환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봅니다. 네, 대법원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김준일 기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난 7월 9일이죠. 경기도 광주의 자신의 집에서 강지환 씨가 외주 스태프 여성 1명을 성폭행 그리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인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고 그대로 이제 대법원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잠에서 깬 인식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합의금을 받았는데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증거가 없다. 정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네. 백성우 변호사,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이 강지환 씨가 준강간 더 무거운 혐의는 인정을 하면서도 다른 여성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줄곧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강지환 씨 측에서 주장을 했던 건 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일단 준강제추행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말 그대로 술에 너무 취해서 항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안 된 경우에만 앞에 준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만드는데 이미 항거불능 상태가 돼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인데요. 항거불능이라고 할 거면 말 그대로 인사불성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누군가에게 SNS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깨 있었던 거 아닌가? 깨 있었으면 그게 왜 항거불능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거불능이라는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건 이건 현실적으로 죄형법전 전체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거죠. 저희도 자다 깨서 잠깐 문자 메시지 같은 답장을 하고 다시 잠든 경우 있는데 우리가 보통 비몽사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충분히 그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진술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이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많이 부여된다라고 본 거고 충분히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 강지환 씨의 그 스태프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발생을 했고 이후에 1심, 2심 재판을 거쳐서 상고심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김준일 기자, 강 씨가 항소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한 이유, 그건 뭡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 피해자 여성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강지환 씨 몸에서 피해자 여성들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번복이 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강제추행을 이제 한 피해자의 그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거는 다른 거를 만지다가 강지환의 물품들을 만지다가 옮겨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요. 백성우 변호사. 그리고 그 상고심 와중에 피해자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메시지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이 막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개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일종의 여론전으로 좀 의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강지환 씨 측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준강제추행의 피해자의 이제 생리대에서 강지환 씨의 DNA가 추출이 됐는데 강지환 씨는 그거는 샤워나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강지환 씨의 DNA가 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 이 강지환 씨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술을 마신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의 항거불능 여부와 관련된 내용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여성 그 강제추행의 피해자라는 여성은 잠깐 깨서 문자를 남겼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그거는 비몽사몽 간에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항거불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좀 나왔습니다만 그럼 피해자하고 피고인이 합의했다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취지로 원심을 확정하게 된 겁니다. 네, 결국 강지환 씨 측에서도 변호인들과 함께 상당히 많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을 하고요. 논거 또 진술 계속해서 항변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였죠.
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 진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여러 증거들이 있었고 네. 또 같이 술을 마시면서 나왔던 강지환 씨의 진술들도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증거를 기초로 해서 판사가 무조건 유죄, 무조건 무죄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 증거들을 모아서 판사가 자유로운 심증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판사의 자유심증 원칙에 배척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강지현 씨 혐의가 입증됐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네. 예,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